메가시티 서울,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느냐 이거부터 이제 어떤 발상인지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말 그대로 메가특통급 이슈인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사회의 메가 도시와 관련한 이슈가 나오게 된 것은 주로 이제 지역의 균형 발전과 관련한 이슈로 그렇죠. 메가시티와 관련된 논의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 발로 이 메가 서울 프로젝트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힘의 집권여당 지도부가 당대표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라고 하는 이유를 목적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그게 바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죠. 네, 지금 김포뿐만이 아니고 뭐 광명, 과천, 하남, 구리 등 서울에 인접한 다른 도시들도 원한다면 서울로 편입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실제로 지금 행동은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래된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집권 여당이 이와 관련한 대안으로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약속한 바가 있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에 대통령 발언과도 배치되는 형태로 국민의힘인 집권 여당이 주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추진하고 있는 졸속적인 안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도 특정 지역들이 편입을 원하면 고려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네.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경북 군위라고 하는 지역도 대구에 편입되기까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었거든요. 네. 선거를 바로 목전에 앞두고 여론을 동원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졸속적인 방안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막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이 발표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주말에 비판이 확산되자 서울, 부산, 광주 이렇게 메가시티 삼각편대를 형성하겠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영남권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을 이미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 서울 메가시티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다른 지역 메가시티를 해주겠다. 네. 헌집 줄게 새집 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적절한 대응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울경 관련한 메가시티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정부와 관련 부처 간의 합의를 통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진행들이 더디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선거와 또 지금의 이제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민주당에서도 메가시티 관련된 공약들이 나왔을 만큼 네. 우리 지역에서도 익숙한 이슈이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메가시티론과 등치에서 교환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수도권 인구 감밀이나 특히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지역의 자원들을 어떻게 균형해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도 방향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광주의 메가시티는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뭔가 교환될 수 있는 정책은 더더욱이 아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의 메가시티에 관련해서는 어떤 지역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걸까요? 네, 우리 국토와 관련한 전반적인 이 공간 계획에 대한 문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보면은 17개 광역시군에 대한 공간 발전 구상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와 같은 지역은 TK 통합 신공항을 축으로 하는 메가시티 구축 계획들이 조금 그려져 있고요. 네네. 부울경 메가시티 역시도 초광역 경제동맹이라고 하는 형태로 조금 구체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광주를 비롯한 이 호남 지역과 관련한 구상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광주와 대구 간의 달빛 고속철도라거나 또는 광주와 영암 간의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이제 광주를 둘러싸고 있는 전남 지역들과 연계한 계획을 구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좀 두루뭉실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메가시티의 내용들보다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도 사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최근에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통합적인 사고로서 메가시티론을 발전시키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네.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또 네. 판은 또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야당의 입장이 분명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야당 입장은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야당을 비롯한 이제 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민주당 입장이 가장 중요할 텐데 주요 야당들은 전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민주당의 찬반 입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오히려 방안을 제시한 건데요.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분명히 원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찬반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이제 선거용 프로젝트라고 하는 비판을 좀 가세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지역 이제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 이낙연 전 총리나 이런 야당의 정치인들은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시면서 선거용으로 활용되는 측면에 대한 비판들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 무책임한 도박이다 이렇게 비판할 정도로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굉장히 비판이 거센 상황인데 메가시티 서울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걸로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지금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그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계속 일정들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간담회라거나 관련 부처의 보고 등을 계속 받으면서 이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은 결국 특별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국회에 올라가야 하는데 12월경에 이 관련된 법안들을 올렸을 경우에 결국 공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게 가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제 조경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민주당이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대단히 정쟁화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총선이 내년 4월로 다가왔고 12월이면은 예비 후보들의 등록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총선년 이슈로 정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메가시티 이론이라는 게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온 이론인데 서울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내년 총선의 승부처가 서울 수도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터뜨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양당 간의 힘겨루기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측면에서는 진보 세력 간에 선거 연합정당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개념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진보 정당들이 지금 여러 정당으로 나눠져 있어서 시민들께서는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실 수 있어서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양당 정치가 가속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힘을 좀 합칠 부분들은 합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또 양당의 위성정당 논란들 때문에 진보 정당들이 기대했던 의석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정의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진보 정당들 간의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도들이 보장하고 있지 못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있는 제도들에 대한 비판이나 한계들을 좀 넘어서는 우리들의 자구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의 정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해서 기존의 진보 정당들이 함께 선거를 치르는 선거용 연합정당을 구성하자라는 제안입니다. 네. 이정미 대표와 지도부가 신당 창당을 위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서 사퇴를 한 상황인데요.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네, 당 안팎에서는 사실 지난 재보궐선거를 비롯해서 정의당의 재창당 과정에 대한 결과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면 수용하는 입장이셨고요. 그리고 선거연합정당을 위해서 다양한 진보정당들과 제세력들을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신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힘있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사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신당 추진 선거연합 비대위를 통해서 총선까지 선거연합을 비롯한 제세력들 간의 연대 연합을 추진하기 위한 지도부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메가 진보 세력의 힘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방안이다 보니까 순탄하게 출발하지는 않고 모든 게 이제 걸림돌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당내에서도 갈등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정의당 역시도 지금 선거연합을 둘러싼 다양한 정의당의 비전과 향후 방향에 대한 이견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세력들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그러한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재진보 세력들과 노동 그리고 지역정당을 비롯한 삼지대 세력들 간의 통합을 이룰 때 어느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둬야 하는지 또는 이 선거연합 정당이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나 어렵고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해득실이 분명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들과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 이견들이 조금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하지만 창당 이후 최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으신지 또 앞으로 해결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진보 정치가 오랫동안 시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단히 현실적인 어떤 전략론과 아니면 진보 정당 그 자체로서의 노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진보 정당 존재 이유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가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이견들이 양극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국민들의 여론과 또 시민들의 삶의 변화에 맞닿을 수 있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좀 면밀히 살펴갈 생각이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선거제도 개편들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도 다양한 적극적인 대응들이 모색돼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들을 좀 잘 살피면서 정의당도 좋은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요즘 그 유권자로서의 선택상을 보면 덜 미운 쪽을 뽑아주는 선거가 어느새 돼버렸거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정책을 또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역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이었죠.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일성 사업을 꼬집는 그런 말을 기념사에서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물론 박민식 처장께서 오셔서 장관이 와서 하셨던 말씀은 이제 광주 학생 독립 운동에 대한 이제 일상적인 기념사들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이 운동에 대한 평가를 치하하는 그런 발언들이 쭉 이어졌었는데요. 그 발언들 중에서 이제 호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호국의 역사 그 자체이다. 그러나 국가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기념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대단히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언을 두고 사실상 최근에 있었던 정율성 관련한 논쟁으로 찝는 발언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이어졌고요. 제가 좀 기념사를 읽어봐도 약간 그런 맥락들이 담겨져 있는 발언이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네, 기념식을 마친 후에 정일성 생가 그리고 흉상을 둘러보기도 했잖아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연평해전에서 유명을 달리한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가 우리 광주의 대성여고 전 교장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정율성 관련된 논란에 가장 강력한 비판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나 이 정율성의 생가터가 잘못 지정됐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전달하게 되면서 이 만남들과 함께 생가터를 둘러보는 일정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박민식의 별도의 발언이라거나 이런 의견들이 제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광주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입장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관심사가 이 정일성 기념사와 관련돼서 이제 보훈처와 갈등을 빚었던 강기정 광주시장이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게 또 관심사죠. 네, 물론 공식적인 일정인 우리 지역의 큰 축제인 김치축제 개막식에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논란들을 이제 정면으로 다뤄서 더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무적인 대응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아직 이념 논란에 어떤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강기정 시장의 인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성환 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 최근 총선을 위해서 자리를 내려놨는데 그 후임으로 캠프 출신 인사를 내정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김성환 전 이사장님이
내정됐을 당시에도 지역 시민사회와 또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비판과 우려가 컸습니다. 네. 캠프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 우려도 컸고 또 워낙 이제 김성환 전 이사장님이 또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가 굉장히 유력했거든요. 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사를 강행했고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사퇴하시게 된 겁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정치에서 본인의 이제 캠프나 관련 측근 인사들을 내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능력과 관련해서 시민들 보시기에 과연 이 사람이 환경공단이라고 하는 최근에 환경 관련된 이슈는 우리 지역에서도 중요한 이슈고 네네. 전반적인 사회에서도 잘 다뤄야 하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적합한 능력과 경력들을 겸비한 인사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지금 김병수 씨에 대해서도 네. 똑같은 질문이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리고 시민사회도 우려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환경공단이 아니라 보훈공단이 돼버릴지도 모르는 네. 보훈 인사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환경의 어떤 전문가, 환경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내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와 관련돼서 그렇다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즉각 입장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말아라. 보훈 인사라고 하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능력으로 평가받겠다라고 하는 대단히 공감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으셨는데요. 네. 사실 이전 인사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었던 부실 검증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인사,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앵무새 같은 반복된 입장만을 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요. 네네. 이와 관련한 우려와 비판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기정 시장의 인사 스타일은 특히 가까운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계속 내정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예. 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강기정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저득표로 당선된 시장입니다. 네.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등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탕평 인사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네. 정의당 입장에서 또 진보 세력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나오신 김에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 이것을 좀 정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또 아니면 조금 전에 나왔던 그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릴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대단히 큰 위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은 올 초에 물 부족 현상 등과 또 폭염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에는 또 혹한이라고 하는 기후위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늘 이런 현상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단기간의 단기 처방에 좀 머무르고 있는데요. 네네. 이 기후위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정치 세력으로서 정의당이 역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연합과 진보정당들 간의 힘을 모으는 일도 결국엔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라는 점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광주시당 문정은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